안녕하십니까, 김 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준비한 영상은 X7을 좀 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좀 긁어드렸던 영상이라면, 이번에는 내가 구매했을 때 어떻게 하면 차를 조금 저렴하게 사거나 합리적이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꿀팁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제가 첫 번째 얘기할 거는 많은 고객분들이 궁금한 부분, 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BMW 캐피탈의 명의로 사서 고객께서 빌려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의는 캐피탈 명의로 타고 차를 월 납입료를 내고 대신 이제 내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리스는 이제 절세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처리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의 이제 세금을 얼만큼 내냐, 그리고 내가 이 비용 처리할 게 있냐 없냐의 여부에 따라서 사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리스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리스를 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인 사업자나 법인 같은 경우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구매 방법입니다. 또 여기서 잠깐 이제 BMW X7의 추가 리스 혜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월 납입료를 저희가 100만 원 해서 5회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추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해서 2회를 추가로 더해주니까 총 700만 원 혜택을 또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BMW 재구매 하셨던 분도 이제 BMW 3년 이내에 캐피탈을 다시 쓰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월 납입료를 한 번 더 받거나 이런 혜택도, 추가 혜택도 있으니 추가적인 문의는 자세하게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농협이라든지 그 외에 신한카드 다양한 캐피탈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그 타 캐피탈의 경우에는 중간에 차를 정리를 했을 때 해지 페널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희 월 납입료보다 조금은 더 저렴할 수는 있지만, 리스를 중간에 차를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저희 캐피탈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중간에 차를 해지했을 때 해지 페널티가 한 달 이내에 다시 BMW 리스를 운영하게 됐을 때는 면제입니다. 또 이런 부분이 되게 큰 이점이고, 그에 반해 타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에서 그 자녀 대출금액이죠. 자녀 대출금액 최소 15%에서 20%까지 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타 캐피탈은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간에 처분이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용도보다 더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 이게 승계가 잘 되지, 실제 승계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판매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반대에 BMW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BMW 중고사업부가 있습니다. BPS라고 해가지고 직접 거기에 매각을 하게 되면 페널티 없이 승계 조건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려를 하셨을 때 무조건 타 캐피탈이 저렴한 건 아닙니다. 그런 이제 고객님의 이제 구매 성향이나 내가 얼만큼 차를 운행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BMW에서 현금 구매하시는 분이 있고 할부 구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단 할부 구매가 총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할인 프로모션이나 추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엔 차액이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확실한 부분이고, 할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할부가 있고, 그다음 BMW에서 요즘에 잘하고 있는 스마트 할부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제가 견적서를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감독님하고 같이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돈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할부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감독님, 할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진짜 간단하거든요. 이 선납을 이만큼 넣어요. 만약에 그냥 자녀 대출이 이만큼 있을 거냐, 이거를 36개월 나눠가지고 매달 갚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는 게 원리금 균등 방식이라는 상품인데, 원래 제일 이걸 많이 했습니다. 이 상품이 그냥 일반 할부라고 하고요. 이건 간단하죠. 그리고 선납을 이만큼 넣었을 때 그 나머지 대출을, 여기는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건데 이자만 냅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안 갚고
월 내는 게 그냥 이자만 내다 보니까 36개월 해가지고 3년 뒤에 한꺼번에 만기 일시하는 상품이에요. 그럼 대부분 신용대출을 1억을 빌리면 이자만 내거든요. 그걸 1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이 BMW 캐피탈은 스마트 할부라고 해서 3년마다 그냥 갱신한다고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고정금리고. 이걸 이제 설명하고 제가 이걸 다시 우리 견적서를 보면 엄청 이해가 쉬울 겁니다. 참고로 이 견적은 그냥 샘플 견적이에요. 할인이 정확한 건 아닌데 이해가 쉽게 그냥 똑같이 제가 견적을 했거든요. 차 금액은 지금 현존에 나오는 차량은 똑같습니다. X7 DP 6인승으로 했고 1억 5,670이고 할인이 1,000만 원 들어왔죠. 그러면 지금 1억 4,670만 원이 감독님이 구매하는 금액이요. 근데 기타 세금들이 968만 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할인된 가격 1억 4,670만 원에 7%하고 부가세 1.1%를 빼면 취득세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세금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웬만하면 이건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 차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공채는 면제입니다. 그래서 공채 금액은 돈을 안 내고, 그 다음에 뭐 이건 탁송료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조금 비슷합니다. 이걸 다 합친 금액이 지금 968만 원인 거고, 이건 부가 비용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총 기타 비용이 1억 4,670만 원에서 내가 선납을 넣는 거에 따라 차액이 대출이 되는 건데, 제가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제가 두 번째 견적을 보면 이해가 쉬울 건데, 일단 가정을 해서 7,461만 8천 원을 내가 선납을 넣었다. 그 나머지 7,200만 원을 이거 두 개 더 합친 금액이 1억 4,670이잖아요. 이 금액을 나누기 36개월로 했을 때 매달 내는 게 229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고정금리가 8%죠. 이거 보면 뭐 댓글로 욕할 분들이 많은데 절대 이걸 써라라는 건 아니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 견적을 한 겁니다. 절대 BMW 8.99로 써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말한 게 아까 선납을 넣고 원리금 균등, 이제 이걸 보면 좀 신통방통한 게 갑자기 나옵니다. 자, 얘는 1억 5,670이고 할인이 1,000만 원 됐고 똑같죠? 아까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차 금액하고 전부 다. 그죠? 선납도 제가 아까 똑같이 일부러 했으니 7,461만 8천 원. 왜냐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대출 신청 금액도 똑같죠, 그러면 남은 게. 근데 얘는 보면 29만 6천 원밖에 안 나요. 월 납입료가. 이게 아까 말했던 제가 스마트 할부의 특징입니다.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냅니다. 근데 얘는 아까 BMW 캐피탈 중에서도 자사의 캐피탈에서 아까 8%짜리가 있잖아요. 얘는 그리고 고정금리로 4.93 정도 됩니다. 그래도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다른 금융사 대비해서 이건 좀 메리트가 있는 편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잔존가치 보이시죠? 이게 대출 신청 금액이랑 똑같거든요. 7,208만 2천 원. 이걸 3년 뒤에 고객님께서 만기 일시로 상환을 하는 게 이 상품입니다. 고정금리고. 쉽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결론, 얘는 내가 일부 50% 내고 7,200은 그냥 3년 뒤에 한꺼번에 갚는 거죠. 이거의 장점은 뭐냐? 풀케어라고 해가지고 5가지 항목을 줘요. 고객님 가실로 스크래치가 나거나 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1년 동안 내가 차가 낯설고 하니까 스크래치 날 수도 있잖아요. 고객님의 가실도 그거를 한 3회 정도 무료로 해주고, 뭐 힐 스크래치 나면 그것도 같이 해주고, 펑크 나도 한쪽 펑크 나면 두 짝 다 교환해주는 그런 게 들어가고, 휠 분실 나면 그것도 보장을 해주고, 유리 깨지면 유리도 해주는, 그게 1년짜리가 얘는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이 기회 비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 7,200을 3년 뒤에 갚잖아요. 현금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다른 데 굴릴 수 있거나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상품을 되게 또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뭐 그런 이점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할부를 하냐, 뭐 일반 할부를 하냐 하면 X7은 스마트 할부가 지금 현재 조금 더 금리나 이런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세한 거는 또 저에게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차종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X7을 딱 잘라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BMW 캐피탈을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진짜 BMW 캐피탈을 쓰고 난 이자 내는 게 싫다, 그럼 최소한의 대출과 최소한의 겨울수를 사용하셔서 중도에 상환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BMW 캐피탈을 같이 쓰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은 X7에 이제 돈이 되고 금이 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분들 입장이고 또 이제 실제 구매하신 분들한테 되게 좋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느 부분에선 또 소비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리스를 하냐 할부를 하냐 이건 각각 개인의 성향이나 개인의 놓여진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담당자인 저와 아니면 담당자인 매니저와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른 결과를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뭐 전화로도 문의 주시면 제가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주율 과장이었습니다. 끝!